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한결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노년내과와 영양클리닉에서 오직 어르신들만 진료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몸을 이해해왔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마음속에 무거운 고민 하나씩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원장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밥도 잘 챙겨 먹고, 혈압약도 꼬박꼬박 먹고, 잠도 집에서 잘 자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한 바퀴 돌고 짐까지 들고 와서 동네 산책까지 거뜬히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계단만 봐도 덜컥 겁이 나고 마치 중력이 나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 느껴보셨죠? 지난 25년간 저는 똑같은 고민을 가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검사하고 진찰하면서 발견한 아주 뚜렷하고도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검진표에 나오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벌프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있다 벌프는 것이었죠.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께 이 조용한 근육 소실은 혈압이나 혈당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니까요. 조용한 도둑, 근육 감소에 의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일정 연령이 지나면 우리 근육은 매년 1% 이상씩 사라집니다. 1%라고 하니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건 마치 비지 복리로 늘어나는 것과 반대 상황입니다. 빠져나가는 속도를 막을 만큼 단백질을 드시지 않으면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60대를 넘어서면 가속도가 붙고 70대가 되면 정말 눈에 띄게 근육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비가 올 때 나무를 심어두지 않은 흙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제 할머니께 뼈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빠지시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시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퇴골, 즉 허벅지뼈가 부러져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셨고 남은 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친 그 일을 보며 저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진다. 그 슬픈 경험이 계기가 되어 저는 노년층의 근육 건강과 영양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엉뚱한 곳을 헤맸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수입 건강식품, 일명 슈퍼푸드에만 관심을 가졌죠. 최신 의학 저널에 실린 고급 영양제를 환자분들께 권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면서 저는 놀랍고도 소박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은 비싼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동네 마트에서 파는 평범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약만 처방할 게 아니라 음식을 처방하자. 비싼 제품 대신 우리네 밥상 이 반찬으로 근육을 살려드리자. 병원비를 아껴주는 음식을 알려드리자. 이것이 제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며 검증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든든한 이 3가지 식품은 여러분 근육의 든든한 수요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배부른 식탁과 굶주린 근육의 역설.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71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제 몸 끔찍이 챙깁니다. 끼니 절대 안 거르고요. 밥, 김치, 나물, 국까지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체중은 키에 비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리 아니라 속에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0%나 적었고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활력의 지표인 악력도 뚝 떨어져 있었죠. 충격적인 건 식단을 분석했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드시고 계셨지만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질겨서 피하고 콩은 속이 더부룩해서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흰쌀밥에 맵고 짠 김치, 그리고 국물 위주로 배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벌프 빈 껍데기 칼로리의 함정 벌프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근육은 굶주린 식단이었던 거죠. 움직일 힘을 내는 탄수화물은 넘치는데 몸을 지탱할 기둥인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런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 겉보기엔 체중이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내 근육을 몰래 갉아먹는 3가지 나쁜 습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혹은 원래 그렇다고 믿는 습관 중 일부가 오히려 근육을 더 빨리 없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나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 나도 그러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보세요. 나쁜 습관 1. 국물만 후루룩. 습관 첫 번째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밥 말아 먹으면 넘기기 좋잖아. 건더기는 씹기 귀찮아. 씹는 게 힘드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 생선, 두부, 콩, 고기에 들어있습니다. 국물들, 대부분 소금물입니다. 국물만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혈압은 오르고 근육은 영양분이 없어서 굶게 됩니다. 제 원칙은 간단합니다.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는 충분히. 나쁜 습관이 보충제 맹신의 함정 2번째는 비싼 단백질 파우더만 믿고 식사는 대충 하는 것입니다. TV만 틀면 단백질 음료 광고가 쏟아지죠. 물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침엔 빵 한 조각 먹고 점심엔 단백질 음료 하나 마셨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봅니다. 문제는 이런 농축된 보충제가 소화기가 약한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일 뿐입니다. 진짜 음식에 들어있는 복합적인 영양소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제가 만난 건강한 90대 어르신들 중 보충제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과 반찬에서 단백질을 챙기셨죠. 나쁜 습관 3. 악년처럼 먹기. 3번째는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이랑 먹는 양은 똑같은데 애 자꾸 힘이 빠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죠. 즉,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현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젊은 사람은 체중 1kg당 0.8g이면 되지만 65세 이상은 1.0g에서 1.2g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이죠. 젊을 땐 대충 먹어도 굴러가던 몸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연료를 넉넉히 넣어줘야 움직이는 고급 세단이 된 겁니다. 제발 나이 먹어서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85세 박 할아버지는 70세부터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산책하십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양만 공급해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3가지 가성비 슈퍼푸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싼 수입 소고기나 고급 파우더는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착한 근육 수호대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작지만 든든한 수호대, 건새우. 건새우. 그거 그냥 국물만 낼 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새우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건새우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마른 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50g 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고기 200g을 먹었을 때 얻는 단백질 양과 맞먹습니다.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도 어마어마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새우를 벌프 천연 단백질 아락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세이크를 드실 때마다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셨던 7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처방을 내려드렸죠. 어머님, 된장찌개 끓일 때 건새우 한 줌 듬뿍 넣으세요. 나물 무칠 때도 갈아서 뿌리시고요. 밥 지을 때도 좀 섞어보세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석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 걷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 안 짚고 다녀도 되겠어요. 맛있게 드시는 법.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한 줌 듬뿍 넣으세요. 국물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챙깁니다. 살짝 볶아서 주먹밥에 섞어 드시면 간편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믹서기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 두셨다가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로 쓰세요. 주의할 점, 건새우 자체가 짭짤할 수 있으니 요리하실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줄이세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메뉴보다 반찬이나 고명으로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영웅, 고등어, 꽁치 통조림. 많은 분이 통조림에 대해 오해를 하십니다. 가공식품인데 몸에 나쁘지 않겠어. 하지만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고등어, 꽁치 통조림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작은 캔 하나에 단백질이 약 24g에서 31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양이죠. 게다가 뇌와 혈관 청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통조림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통조림은 고랄로 쪄서 만들기 때문에 뼈가 아주 부드러워져서 통째로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 가시 발라내는 게 귀찮고 또 목에 걸릴까 봐 생선 피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통조림은 뼈째 드시기 때문에 칼슘 폭탄을 맞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걱정하시던 70세 환자분께 일주일에 2번 묵은지 고등어찜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후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아내분 말씀으로는 말도 더 또렷하게 하신다고 하더군요. 근육과 뇌 건강,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맛있게 드시는 법. 잘 익은 묵은지를 넣고 지져 드세요. 김치와 궁합이 최고입니다. 생선을 으깨서 양파, 당근과 함께 볶은 뒤 밥 위에 얹어 드시면 훌륭한 덮밥이 됩니다. 기름기를 뺀 생선살을 샐러드 위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염분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면 캔 속의 국물은 따라 버리고 생선만 건져서 요리하세요. 삼혈관 청소부, 검은콩, 서리태. 장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검은콩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30g에서 36g 정도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고기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하지만 검은콩의 비밀 무기는 바로 저 까만 껍질에 있습니다. 벌프 안토시아닌, 벌프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보급 트럭이라면 혈관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막혀 있으면 보급품이 갈 수가 없겠죠. 검은콩은 단백질이라는 보급품도 주고 그게 근육까지 잘 가도록 도로로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고 다리가 약했던 68세 환자분께 검은콩밥을 권해드렸습니다. 넉 달 동안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친구분들과 나들이 갈 기운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는 법. 현미와 섞어 밥을 지어 드세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삶은 콩을 깔아 설탕 없이 두유로 드셔보세요. 짜지 않게 간장에 졸여 콩자반으로 드세요. 주의할 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이나 꿀에 찐 콩은 피하세요. 그리고 콩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특별 지원군, 들깨가루. 마지막으로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하지만 자주 잊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건 우리 몸속에 염증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만성염증은 근육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데 들깨가루가 그걸 막아주죠. 나물 무칠 때나 국 끓일 때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맛도 고소해지고 근육도 지킬 수 있습니다. 30일 근육 밥상의 약속. 자, 전략은 다 나왔습니다. 건새우, 칼슘과 단백질 폭탄, 통조림 생선, 뼈와 뇌를 챙기는 단백질, 검은 콩, 혈관을 청소하며 근육을 채우는 콩, 들깨가루, 염증 잡는 소방수. 여러분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벌프 30일 근육 밥상의 약속 벌프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오늘 말씀드린 재료 중 적어도 하나는 매일 밥상에 올리는 겁니다. 월요일, 검은콩 밥을 짓는다. 화요일, 저녁에 고등어 김치찜을 먹는다. 수요일, 국에 건새우를 한 줌 넣는다. 목요일, 나물 반찬에 들깨가루를 뿌린다. 첫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주차쯤 되면 계단 오르는 게 조금 수월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운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넣어주는 만큼 보답하거든요. 제가 본 90세 할아버지는 운동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혼자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치기 전에 의사로서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 첫째, 혹시 콩팥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무작정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보세요. 셋째, 이 비율을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벽돌이고 운동은 벽돌을 쌓는 일꾼입니다. 벽돌을 아무리 많이 사다 놔도 일꾼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겠죠.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TV 보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이것만이라도 꼭 하세요. 그리고 물 많이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탈수는 근육의 적입니다. 잠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요. 그때가 바로 근육이 고쳐지는 시간이니까요. 건강은 타고나는 운명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벌프 30일 근육 밥상 약속합니다. 벌프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낙상사고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한결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허벅지와 힘찬 걸음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염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